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이제 그 금요일이죠.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 전쟁이 이제 3주차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전쟁이 이제 4주차에 들어가는데 전쟁 관련 이슈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을 조금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지방선거 관련주들을 볼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안 움직이니까. 네, 2월 초 이후에는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 수급이 너무 없고 중간에 뭐 들었다 놨던 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언급할 이유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전쟁 관련주에 또 이제 가려져 가지고 또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체크는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소형 건설주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그것도 같이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요.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으시고 다음 주에 투자 전략들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오늘 원전 테마주도 급등을 많이 했죠, 그죠? 저는 원전 테마주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저희도 오늘 뭐 수익 실현 하나 하고 잘 끝냈어요. 자, 일단 보죠. 그 얘기도 할게요, 이따가. 네. 일단 오늘 이제 여기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네네. 지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잠깐만 삼성전자지. 예. 코스피 지수가 0.3% 상승 마감했고 별로 올라간 것도 없고 변동성도 없는데 거래량은 되게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1.5% 네, 상승 마감을 했고 잘 끝났는데 코스닥은 계속 그냥 이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쪽을 다시 보시면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장중에 팔았단 말이죠. 네, 보시면 외국인 물량이 좀 줄었네. 매도 물량이 좀 줄었어요. 끝나고 나서. 네. 어쨌든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피에서 각각 1조 5천억 각각 1조 5천억 전후씩 순매도를 했죠. 그죠? 뒤에서 보면 보험이 되게 많이 판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많이 팔았죠. 그리고 그 코스닥 쪽은 외국인이 2,900억 순매수예요. 업종별로 보면은 당연히 전기전자 쪽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그죠? 외국인이 오늘 전기전자 1조 6천억 원, 그 다음에 기관도 똑같이 1조 6천억 원 많이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장비 쪽을 또 많이 팔았고 둘 다. 그 외에는 샀어요. 그 외의 업종은 대부분 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오늘 둘이 합해서 외국인 기관이 3조 원 넘게 팔았는데 그걸 다 누가 사줬다? 개인이 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이 또 다 사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중소형주가 오늘 되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대형주 위주로 되게 많이 팔았는데 둘 다 중소형주는 샀어요. 밑에 보이시죠? 네, 코스피 쪽에서 중소형주 다 샀다고 지금. 그래서 코스피 쪽 오늘 그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구분해서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 0.3% 올랐죠. 코스피 대형주는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오늘 지수 올라가는데 도움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3월달에 있잖아요. 3월달에 지금 뭐 여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이번 주에 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월요일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3일 동안 올랐죠. 그죠? 세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대형주가 다시 또 가는 것 같죠. 그죠? 아니에요. 왜냐면은 코스피 대형주 쪽을 보시면 거래가 확 죽었어요. 삼성전자가 월, 화, 수 3일 동안 급등했죠. 그때도 거래량 크게 안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몇 종목 띄어가지고 지수가 되게 지수를 올리면서 계속 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대형주들은 수급이 죽었어요. 거래량이 없잖아. 2월달하고 1월달보다도 거래가 못해요. 거래가 없이 올라오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거래가 없이 올라온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 쪽에 이제 중형주를 보시면, 자, 코스피 대형주 오늘 올라간 게 없어요. 마이너스 0.02%에서 끝났지만 코스피 중형주는 무려 3% 급등했어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거래가 되게 활발하죠? 코스피 소형주는 어떨까요? 오늘 2.9%. 여기도 많이 올랐죠, 그죠?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세요.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중소형주 위주로 하는 게 맞다니까요. 대형주를 계속 하면은 하여튼 알아서들 하셔. 거래가 없잖아요. 여기 보세요. 거래가 없잖아. 확 줄었잖아요, 거래가. 근데 중소형주는 많잖아. 네. 뉴스 보면은 맨날 대형주 뭐 샀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죠, 그죠? 잘 판단하세요. 코스닥 쪽은 시황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전쟁주가 뭐가 많이 갔냐면, 그 전쟁 관련주 뒤에 얘기할까요? 뒤에 얘기하고 그 얘기부터 해드릴게. 저기 뭐야, 정원호 관련주. 요즘에 그 정원호 씨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던데요, 그죠?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그 예비 경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후보들 등록해 있고 뭐 열심히 뭐 선거운동 하고 있더라고요. 당내 경선. 네. 일단은 뭐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저기 예전에 폴리마켓 보여드렸잖아요. 기억하시나요? 폴리마켓에 들어가서 정원호 씨 그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 이거를 보면은 지금 82%예요. 자, 화면 보실까? 요거 그죠? 네. 2026년 서울시장 선거의 승자는 누굴까? 요건데 정원호가 82%로 1등, 오세훈은 13%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압도적이죠? 네, 압도적인. 2월달 이후로 뭐 더 그냥 쫙 올라가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차이가 오세훈하고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여기 2월부터 쭉 더 올라갔다. 그러면 정원호 관련주도 저거에 이제 비례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근데 PE 스택을 보면은 정확히 그때부터 떨어집니다. 얘네들이 2월 초까지 강세였고요. 그때부터 떨어져요. 그때 저는 뭐 이거 하시면 안 되지 않겠냐, 그죠? 하지 말라고. 많이 과열돼 있으니까. 과열 안 된 쪽은 괜찮은데 과열된 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근데 그리고 나서 무지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 16,990원인데 그때 여기 8,00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전쟁 터졌을 때 딱 9,000원이구나. 딱 9,000원. 그러니까 반토막은 면했어요. 반토막은 면했는데 거의 뭐 반토막이었죠. 그러니까 40% 이상 급락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지. 다 몰린 거지 뭐. 그리고 희마리가 없어요. 거래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대주산업도 똑같아요. 대주산업은 사료주잖아요. 이번에 전쟁 터졌을 때 한일사료, 뭐 한타 이런 사료주들이 분명히 급등을 했거든요. 미래생명자원 같은 거. 근데 얘는 제대로 가지도 않았어. 정원호 관련주로 묶여 있는 거라. 이것도 6,000원, 6,090원까지 급등했었는데 지금은 3,000원대까지 떨어졌죠. 얘도 한 40% 정도 손실이 났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개미들 다 물린 거지. 그러니까 2월 초까지만 급등을 하고 그냥 계속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는 분들 답답하시겠죠, 그죠? 선거는 얼마 안 남았고 SJ그룹 똑같죠. 바이오스마트 그래요. 61CNS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 5,100원이죠? 얼마 전에 2,400원 찍었으니까 얘는 반토막이 났던 거지. 최대 반토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이죠. 물론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빠진 거 아닌가요? 반등 한번 세게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저도 아직 선거가 이제 2달 정도는 남았으니까 뭐 그 중에 그 사이에 한 번은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은 저도 해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가봐야 하는 거지만 한 번은 더 올라오지 않겠냐. 예. 왜냐면은 지금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니까
당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뭐 저기 아마 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정원호가 이 사람이 정원호 씨가 이제 실제로 되면은 뭐 전후로 해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원래는 지금쯤에 고점 찍고 내려와야 되는 주식들인데 앞에서 1월 말 2월 초에 너무 많이 갔어. 어쨌든 지금 결론이 뭐냐, 굉장히 희마리가 없고요. 반등이나 뭐 이런 거 한번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다 이거지. 한번 나올 수는, 기간이 아직 선거가 남았으니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참 애매하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은 물타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면서요? 예, 반등 한번 나올 수 있죠. 하락폭이 40% 50%면은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양봉이 하나 나올 수 있거든요. 뭐 15%짜리 20%짜리 운 좋으면 상한가도 하나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타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61CNS 여기에서 이제 5,000원에서 어떤 분이 뭐 1,000만원 샀어요. 1,000만원어치 반토막 났잖아요 지금. 거의 반토막. 그럼 이제 500만원이 됐잖아요. 마이너스 500만원이지 지금,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물을 타가지고 똑같이 1,000만원씩 샀어요. 1,000만원씩 샀는데 자 20% 30% 급등 나왔어요. 자 20% 급등 나왔다고 치자고. 30%? 30% 급등 나오면은 얼마예요? 1,300만원이죠. 그리고 2,500원에서 30% 나오면은 750원 나오면 3,250원. 그리고 그러면 고점 대비 얼마 손실이야? 30한 5% 정도 손실 아닌가요? 고점 대비 맞잖아요. 2,500원에 30% 급등 나오면 그러면 1,000만원에서 500만원 손해보던 게 많이 줄었죠. 350만원 손실로 줄어든 거고, 여기서는 1,000만원에서 1,300이 됐으니까 둘이 대충 하면 본전이 되는 거잖아요. 물타기 대성공이지, 그죠? 맞잖아요. 응? 그럼 여기서 둘 다 팔아버려야 되잖아. 아니면 최소한 물타기 한 거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벌었으니까. 물타기 성공했으니까 나가야지.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거의 안 팝니다. 기가 막히게 물타기를 잘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그렇게 성공을 해서 급등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 팔어. 왜 안 파세요? 왜 안 파시냐고. 그러면 여기 정고점까지 가면 다 같이 한꺼번에 팔 거래. 환장합니다 진짜. 100명 중에 90 거짓말 딱 1% 못할게요. 거짓말 딱 1% 못해갖고 99명이 그래. 파시죠? 파는 사람 거의 못 봤어. 진짜 안 팔아요. 그러니까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를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성공해도 안 팔아서 다 끌려 내려가더라고요. 네, 농담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대부분. 네. 이런 건 물타기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타기는 어떻게 해요? 전쟁 관련 좀 하세요. 지금 카타르가 어젯밤에 LNG 불가항력 선언 가능하다고 딱 그 말 나오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풍력, 태양광, 특히 원전 테마주 막 날라다니잖아요. 응?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그때부터 탈원전을 계속했으면은 우리 지금 망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원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한 번 더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맞잖아요. 탈원전 정책은 그건 아닌 것 같아 진짜.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원전 테마주 많이 갔거든요. 네, 그런 걸 사시라니까. 네. 원전 테마주 전 계속 얘기했잖아요. 좋다고. 저희도 이제 들고 있던 게 이제 하나 남아 있었는데 오늘 잘 팔았어요. 얼마나 잘 팔았는데. 전략 매도하고 나니까 잠시 뒤에 상한가 가더라고. 어쨌든 잘 팔았습니다. 네. 서정기자. 네. 보이종목이었거든요. 오늘 보내줬어요. 네. 뒤에서 얘기할게요. 종목 볼 때. 어쨌든 이런 것 희마리가 없어. 네. 희마리. 근데 이제 저 밑바닥에 있는 정원호 관련주들은 별로 올라온 게 없으니까 떨어진 것도 별로 없어서 쟤네들 뭐 자연스럽게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이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와 있던 이 정원호 관련주들은 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정원호 관련주 얘기하려고 이제 딱 유튜브에 제목을 써놨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온다. 뭐 금요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왜 그러겠어요.
지방선거에 관심들이 많이 떨어졌어 지금. 네. 자, 그 정도 체크하시고,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거는 부동산 개발 쪽은 더 가더라고. 그 BYC 그리고 하림지주 이런 게 뭐예요? 1월 말 2월 초에 산표 시멘트 막 날라다니고 막 천일고속 기억하세요? 이거 11월 12월 달에 천일고속, 동양고속, 대성산업 그죠? 네. 전방 이런 거 그동안 막 그랬잖아요. 그때 뒤에서 이제 서울 어디 유휴부지에 땅 갖고 있는 데들 막 급등했죠, 그죠? 1월 말 2월 초에도 급등을 했잖아요. 산표 시멘트 막 또 가고 막 그럴 때, 산표 시멘트가 2월 초까지 갔잖아요, 그죠? 네. 그때 뒤에서 막 급등하던 게 BYC, 하림지주인데 BYC하고 하림지주 이런 경우 급등을 하더라고요. 부동산 개발 쪽 이슈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오늘 건설 대형 건설주 중에서 그 아시죠? 현대건설이 되게 많이 갔었고 현대건설 많이 갔는데 지금 좀 쉬죠. 그 다음에 대우건설에 막 가죠. 미친듯이 가요. 대우건설. 이게 1월 초에 3,000원짜리 주기였는데 지금 2만원짜리 2만원 직전이요. 몇 배를 간 거야 이게 도대체? 6배에서 한 5배 이상 간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다 이제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 더 이상 가격이 막 뒤에서 DL, ENC 옛날 대림 산업입니다. 이게 상한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인데 이게 상한가를 가요. 희한해 진짜. 그냥 욕 한 번만 할게요. 기관놈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다 도박판을 만들어놨어 지금. GS건설 22%.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옛날에는 중소형 건설주들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형 건설주가 상한가를 가. 이게 누구 작품이다? 기관놈들 작품이다. 제가 놈들이라고 하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지방선거 전에 테마주 좀 올려줘야지 개미들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이런 걸 올려? 요즘 같은 건설 불경기 때 이런 대형 건설주 들고 있는 개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걸 하고 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이제 보시고, 근데 이제 대형 건설주들이 계속 가니까 중소형 건설주들도 가요. 오늘 대표적인 게 한신공유, HLDNI,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계룡건설 등등등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네, 의미 있는 상승들이 많습니다. 이쪽. 그래서 중소형 건설주, 대형 건설주는 뭐 사라고 해도 잘 안 사질 거니까 중소형 건설주 위주로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 서울시장 선거 같은 이제 그 선거 관련주들이 이제 좀 불이 붙으면 더 괜찮아지겠죠, 그죠? 네. 네네.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정원호 관련주는 지금 현재로서는 재미가 너무 없다. 네. 그쪽 거를 지금 뭐 사시느니, 그죠? 네. 그 뭐예요? 전쟁 관련주 하세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거 사서 좀 손해인데요. 아, 그럼 괜찮아. 기다리세요. 근데 아까 저기 뭐야? PS텍 대주산업 SJ그룹 저런 것들은 물타기 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할 게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쪽 거 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선거 관련주가 이렇게 좀 흐지부지하네요, 그죠? 네.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전쟁 터지기 전부터 상태가 안 좋았어. 저도 저희 방에도 지금 이제 뭐 이게 다음에 합시다. 네. 자, 그리고 전쟁 관련주 얘기 좀 해드릴게요. 어젯밤에 카타르가 한국 등과 장기 계약 최장 5년 요거 이제 이런 것들 불가항력 선언이 가능하다. 왜냐면 이 이란이 계속해서 이제 그 주변 국가들의 이제 중동 국가들 그 저걸 때리고 있는데, 에너지 시설 때리고 있는데 특히 카타르를 집중적으로 때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카타르에서 이게 많이 갖다 쓰잖아요. 카타르라든지 아니면 아랍에미레이트 쪽을 지금 이란이 공격을 많이 하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카타르.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나라 이제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테마주를 보시면은, 자, 흥구석 이런 거 안 가죠? 더 떨어졌어. 보통 저 정도 뉴스 나오면 급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데 분위기가? 그죠? 오히려 떨어지잖아.
얘네들. 그리고 실드 가스 관련주인 대성에너지도 이렇게 끝나버리고 그냥. GSE는 오히려 6% 급락해버리고. 안 가요 이제. 안 간다고. 이 정도 LNG 수입 불가항력 선언 얘기 나올 정도면은 아직 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 나올 정도면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근데 안 간다. 근데 전쟁 수혜주가 끝났냐? 아니잖아요. 계속 얘기드렸죠. 딴 게 갈 거라고. 오늘 이제 메인 주인공은 원전이에요. 원전 관련주 중에 상한가 간 게 하나예요. 서전기죠. 이게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는데 이거는 1월달에 샀어요. 1월달에 사놓고 들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전량매도사에 내버렸어요. 그래서 한 아침에 팔 때만 해도 수익이 아침에 시초가 근처만 해도 한 20% 수익이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더 올라간 거니까 회원들이 아마 오늘은 20에서 30% 정도 수익 내고 팔았을 거예요. 상한가까지 포함하면은 뭐 수익이 뭐 당연히 저기 뭐야 50% 조금 안 돼요. 40%대. 최소 20에서 40% 정도 수익 내고 팔았다고 보면 우리가 다 팔아버렸어요. 상한가 갈 걸 알고 팔았냐고요? 아니요. 상한가를 못 들어갈 거라고 오늘 아침에 판단해서 매도사인 낸 거거든요. 전 이런 건 솔직하게 얘기해요. 뭐 아닌 척을 해. 상한가 가기엔 어렵겠구나 싶어서 아침에 전량 매도 사인 내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급등하다가 호가창이 바뀌더라고. 한 20% 넘어섰을 때 호가창이 바뀌더니 갑자기 호가창이 되게 좋아졌어요. 이런 거 이제 라이브 회원들한테 이제 방송하는 내용인데 아무튼 뭐 바뀌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 상한가도 안 풀렸어요. 안 풀린 것도 되게 희한하게 안 풀렸는데 그거는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어쨌든 요게 오늘 우두머리였는데 서전기전이 원전 테마주에서 우두머리를 역할을 한 적은 옛날에 2021년, 22년 그때 원전 테마주 많이 갈 때 그때 잠깐 한번 그랬었지. 되게 오랜만에 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때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했었잖아요. 그때 저기였어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얘가 상한가 간 것 같아. 원전 관련주 대장 역할 상한가 가면서 대장 역할을 한 것 같아. 5년 만에. 어쨌든 저희는 이거 다 팔아서 다 챙겼죠.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도 다 들고 있었다니까. 이제 오늘 원전 관련주를 다 팔았기 때문에 또 뭘 살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원전 관련주 하나 다시 사놓을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갈까. 네. 근데 어쨌든 여기 대장이었고 저희 방 매일매일 수익 나죠, 그죠? 수익 매일 난다니까요, 요즘에. 그 다음에 여기 S&T 에너지, 그 다음에 풍력 관련주랑 같이 엮어서 얘기하면 태웅이 원전주도 돼요. 오르비텍, 태광, 우진, 한미글로벌, 성강밴드, 뭐 지수파워, 그죠? 네. 한전 KPS, 수산인더스트리, 일진파워, 한전산업 기타 등등등, 뭐 하이로코리아도 있고, 금화마 PSC도 있고 다 오르죠, 그죠? 원전. 원전 테마주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갔느냐? 모르겠어요. 저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카타르. 왜냐면 카타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란 놈들이 되게 나쁜 게 카타르라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 내 하마스라고 있잖아요. 하마스 조직도 보호해주고 하여튼 막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 쪽에서 그 테러 조직을 좀 지원해주고 좀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카타르거든요. 그러면은 이란하고 이렇게 나쁜 사이가 아닌데도 그냥 다 갖다 때리는 거예요, 그냥. 네. 자기들끼리. 그리고 이제 지금 서로 에너지 시설을 때리다가 지금은 약간 좀 잠잠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먼저 했죠.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란이 이제 반격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란이 미군을 직접 때린 거 보셨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군 사상자가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다고. 왜 그러겠어요? 이란이 제대로 된 공격을 못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입으로만 싸운다니까 지금. 입으로만. 그리고 뭐 AI 영상 조작해가지고 올리고 있고.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보세요. 입으로만 싸우는 게 뭐냐면
오늘 증시가 올라간 게 유가가 별로 안 올라가고 증시가 올라간 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조기 종전이 가능하다. 전쟁 금방 끝날 수 있다. 그 말하니까 실제로 국제유가가 올라가다 말았거든요. 뭐 목적이 이제 그런 걸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란은 또 주둥이로만, 주둥이야 주둥이, 입이라고 하기도 그래, 주둥이로만 뭐라고 그러냐, 적 섬멸 때까지 싸울 것. 섬멸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입으로만 싸워. 그리고 좀 전에 좀 속보 들어왔는데 이란의 혁명수비대 대변인도 좀 전에 죽었대요. 어쩐지 말 세게 하더라. 죽을 것 같더라고. 보니까 죽었대 또. 그냥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쓰레기 YTN 뉴스. 제가 왜 쓰레기라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이미 이거 가짜라고 판명이 됐는데도 이거 기사를 계속 쓰네 이놈들. 자 보세요, 방공망 붕괴라더니 이란 미 스텔스 F-35 전투기를 격추했다. 이게 파장이 일고 있다 이거거든요. 자 보세요. 나 이거 쓰레기들이야 진짜. 일단 얘네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가 이란 상공에서 피격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대당 1,500억 원. 전투기 피격 소식에 미군 수뇌부도 당혹해하고 있다. 그동안 이란의 방공망은 무너졌다고 큰 소리 쳤던 미국 입장에서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란이 공개한 F-35 피격 영상입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빠르게 날아들더니 순식간에 큰 불빛이 터집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19일 신형 첨단 방공 시스템으로 미군의 F-3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도 피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이거 얘가 지금 기사 쓴 게 지금 오후 6시인데 오늘 오후 6시인데 오후 6시 이전에 이게 가짜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기들이 F-35를 격추시키는 거다라고 이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게 뭐 풀리어라나? 네, 풀리어라는 뭐 풀리어 맞나 모르겠다.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실제로 격추한 게 아니고요. 게임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그걸 AI로 편집한 거래요. 이쪽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거 다 확인했답니다. 게임 영상이고, 그리고 이란이 지들이 지금 이거를 피격했다고 격추시켰다고 막 홍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란군이 먼저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들이 격추했으면은, 그죠? 근데 이 발표를 누가 먼저 했냐면 미국이 먼저 발표했어요. F-35 전투기가 전투 임무를 수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중동의 미군 기지에 비상 착륙했다고. 이거를 발표하니까 그 기사 나온 걸 보고 이 쓰레기 이란 혁명 수비대가 AI로 영상 편집해갖고 우리가 좀 전에 미국의 F-35를 격추시켰어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격추시켰는데 걔네가 어디 떨어졌는지 모르겠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게. 네? 근데 실제로는 그냥 비상 착륙했대요. 어디에?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에. 조종사도 멀쩡하고. 뭐 기체 결함이나 뭐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라고 지금 다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 쓰레기 언론들은 이란 말을 100% 신뢰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니라는데. 이 영상을 검증한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 있죠. 네, 그 사람들 말은 다 무시하고 이란 말만 듣고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미국이 이란의 방공망을 다 무너뜨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기사가 나와요 지금. 아니라고. 이거 게임 영상이라잖아요. 이거. 제가 뭐 이쪽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름을 못 외웠는데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까지 나오더라고. 무슨 게임에서 실제로 이렇게 된대요. 이런 영상이 나온대요.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다 해놨더만. 뭐예요? 제가 그러니까 쓰레기들이라는 거예요. 쓰레기들. 언론사 기자 할 것 없이 그냥 다 그래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맞아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란 방공망 살아있고 미국은 거짓말했고 F-35도 별거 아니네? 이래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국 언론인지 이란 언론인지 나한테는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뉴스 보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이건 제 말 믿으셔도 돼요. 제가 다 확인하고 저도 하는 얘기니까. 네. 아시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전쟁이 이제 2월 28일 터졌으니까 오늘 날짜로 21일 차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 이제 얼마 이제 4주 차로 들어간다고 이제. 근데 지금 전쟁이 다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이란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았나 싶어. 잘 생각해 보시면 이란이 막 입으로는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제로 미군이랑 이스라엘한테 큰 피해를 입힌 게 없어요. 생각을 잘 해보시라니까. 미국이랑 이란에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입힌 게 없다. 뭐가 있는데? 자, F-35 떨어뜨렸다는 것도 그죠? 네. 거짓말이고 없잖아요. 네. 전쟁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미국은 뭐 미국 싫어하는 분들 여기 계시겠지만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미국은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라고. 근데 이란은 그냥 쟤네들은 제가 보기에 우동살이 그냥 뇌가 우동살이 정도밖에 안 돼요. 빠가들이거든요. 빠가라고 하죠. 빠가살이. 네. 그 정도라고요. 미국 못 따라가. 못 따라간다니까. 아무튼 지금 뭐 남은 시간 동안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 여기까지 여기서 줄이고 다음 주에도 이제 전쟁 분위기는 계속 이제 지속이 될 테니까 관련주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순매수하면 저기 순환매 돌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방이 오늘 서정기전 팔고 그리고 저도 원전 관련주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그죠? 좋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서정기전을 잘 팔았고 그 다음에 오늘 종목을 공개할 수는 없는데 뭐 오른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석유 가스 다음으로 가는 테마주가 뭐 하나 우리 갖고 있는 것이 오른 게 있다. 이게 석유 가스 다음으로 가는 거.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 중동 재건수혜주도 갈 수 있지. 건설주가 그런 걸로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도 뭐 그 얘기는 했었잖아요. 뭐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건설사들 중동에서 일 많이 했으니까. 네. 근데 뭐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어떻게 대형주가 상한가를 저렇게 나옵니까? 네. 기관놈들 저기 작전 저기 뭐야 해먹는 거지, 그죠? 네. 참 이런 표현 쓰기가 좀 그런데요. 이런 표현을 아니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기관놈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놈들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결론이 뭐냐? 다음 주에도 겁먹지 마시고 중소형주 위주로 하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거래량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로 가야지. 그리고 정원호 관련주나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갖고 있는 분들은 한번 반등이나 상승이 세게 나올 때 그때 잘 마무리 지시면 될 것 같고 세력도 나와야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참고로 시간이 안 되겠다. 대성산업은 시간 안 되겠다. 세력이 좀 나간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세력이 나간 것 같더라고 대성산업. 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전쟁 관련주 위주로 계속 순환매를 돌리세요. 아셨죠? 지금 이제 계속 뭐 부족한 게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그쪽이요 영원히 봉쇄되진 않아요. 네. 제가 어제 얘기해드렸죠, 그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고 막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뭐가 있는데 전투기도 없어, 배도 없어, 그죠? 미사일도 다 떨어져가. 뭐 어떻게 할 건데? 없어요. 거꾸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 하는 거라. 왜?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절대 안 해주니까. 그 미국이 봉쇄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란이 망해요. 맞잖아요. 뭐 기뢰 깔려 있는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기뢰 제거함이 있어요. 들어서 하면 되죠.
이란이 뭐 깐 기대가 뭐 최첨단 기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제거하는 거 일도 아니고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도 아니라고. 그래서 어쨌든 전쟁이 빨리 끝날지 늦게 끝날지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이기고 있고요.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F-35 떨어진 거 아닙니다. 격추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속지 마시고 어딜 가서 보셔라. 미국 뉴스 직접 보십시오. 네. 가장 무난한 게 폭스뉴스입니다. 폭스뉴스가 이제 보수 매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중도 성향이 강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그거 보시는 게 맞아요. 네. 폭스뉴스. 우리나라 언론들이 절대 안 다루잖아요. 거기 그 인용하는 거 봤어요? 인용 안 해. 절대 인용 안 해. 절대 인용 안 합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미국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공화당이 싹쓸이 했대요. 그런 뉴스 절대 안 나오잖아. 그리고 그쪽 미국의 민주당 텃밭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많이 이겼대요. 근데 그런 뉴스 우리나라에 하나도 절대 안 나오잖아. 절대 안 나와. 폭스뉴스 들어가서 보세요. 다 있어 거기에. 우리나라는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뉴스를 보면은 그치,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좌파건 우파건 투표하실 때는 알아서 하시고 주식하실 때는 어떻게 양쪽 다 보면서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꼭 하셔서 손해보시고 고통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전쟁 관련주는 계속 하십시오. 근데 원전 관련주는 더 갈 것 같죠? 많이 올랐어요. 이 얘기만 딱 하고 끝낼게요. 오르비텍 같은 게 우두머리급이었거든요. 네, 엄청 올랐어요. 이번 달 최저점이 4,500원이거든요. 지금 13,700원이에요. 그게 뭐예요? 3배요, 3배. 벌써 3배 올라왔어. 상한가 딱 한 번밖에 없고요. 그죠? 근데 벌써 3배는 올라왔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거예요. 보성파워텍 이런 것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얘는 1월달부터 올랐는데 얘는 5,000원 정도에서 지금 13,000원? 얘도 뭐 3배 가까이 오른 거 아닙니까? 많이 올랐다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이 올라서 더 올라가기가 뭐하니까 서정기전 같은 게 지금 뒤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서정기전은 선발주자가 아니에요. 후발주자지. 지금 얘는 또 개인적인 오늘 호재가 있어서 원전 테마주이면서 또 개인 회사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었거든요. 두 개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서 간 거예요. 그냥 나중에 돈이 붙더라고. 상한가에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는데 상한가 유지시키려고 계속 돈이 붙더라고. 네.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어쨌든 원전 관련주 수익 나시면은 챙기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이냐고요? 아니요. 우두머리가 오르비텍인데 보성파워텍이라는 힘들어요. 아셨죠? 네. 과열됐다고. 과열되면은 돈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요? 밑에 있는 쪽으로 가면 되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러한 쪽 문제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얘기 드리지만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 쓰레기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런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운영하는 그 방송국이나 유튜브에서 초대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거의 다 틀려. 왜 틀릴까요? 틀린 얘기만 하는 전문가들만 부르더라고. 주식 전문가 말고 국제 외교 통상 전문가들, 안보 전문가들, 틀리는 사람들만 불러.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들이랑 코드가 맞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우리나라 언론들은 지금 친중 반미 뭐 이런 이쪽 아니에요?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욕하고 이스라엘 욕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만 부른다고. 그러니까 맨날 다 틀리지. 왜 틀려요? 지금 중동 이슬람 전쟁은요, 종교적인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예 앞뒤가 이해가 전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실 거예요. 네, 종교적인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이걸 종교적으로 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목사들도 많더라고. 잘하시는 분이야 당연히 많지만 이해를 못하는 목사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리면 돈 진짜 많이 되시는데 좀 그렇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잘 맞추는 거예요. 중동이랑 이슬람 얘기할 때, 이스라엘 얘기할 때 제가 많이 맞췄거든요. 네. 저는 그쪽에서 뭐 대학원 나온 사람도 아니고 학교 전공도 그쪽이 아니에요. 저 이과 전공인데 잘 맞춰요.
아, 진짜로 잘 맞춘다니까. 왜 잘 맞추는 줄 아세요? 종교적인 거하고 그쪽 역사랑 그런 걸 같이 이해하면서 봤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웠어요. 배웠다니까. 그걸 누구한테 배웠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 잘 맞추는 거예요. 왜? 종교적인 거, 사회, 문화, 역사 그걸 이해를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은 또 이쪽에 관심 많으실 수 있거든요. 남자분들이 좀 더 그런 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파보세요. 네. 종교 관점에서 시작하면 돼요. 유대교부터 시작하면 돼요. 뭐 조라스터교 이쪽에서 시작하지 말고 유대교부터 유대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천주교 나오고 이슬람 나오고 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쭉 가시면은 보여요. 보인다고. 얘네들이 왜 싸우는지.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돼. 왜 싸우는지가 나와요. 그걸 알면은 뭐 쓸데없는 뭐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 저 쓰레기 언론들. 네. 아셨죠? 네. 자, 아무튼 주말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요. 이제 봄이니까 주말에 날씨도 좋다고 하니까 어디 좋은 데 가셔가지고 바람 좀 쐬시고 네.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요즘에 매일매일 수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빨리 동참하세요. 아셨죠? 네. 늦지 않았어요. 전쟁이 또 빨리 끝나버리면 또 그동안 눌려있던 종목들도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그죠? 또 추경한다고 또 난리지게 그냥 추경. 그죠? 네. 관련주도 또 있어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